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흥초등학교 송한별입니다. 저는 아이들 눈에 비친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시각에서 마을을 아카이빙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네, 네, 아이들의 시선으로 마을을 아카이빙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서흥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이렇게 아카이빙 하는데 이렇게 주로 활용했는지 좀 그 사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2022 교육과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 개별성, 개별화, 선택권, 뭐 주체성 이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수능을 이렇게 점점 더 강조하고 수능에 더 중점을 두는 이런 방식이 과연 개별성, 주체성과 얼마나 잘 조화가 되는지는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그런 개별성, 주체성이 정말 이제 말뿐으로 그치지 않도록,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것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지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은 과연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아동 권리 존중이라는 의미로 아동 권리 협약 30년이 된 걸 기념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 이 학생도 이제 청소년이고요. 그다음 이 뒤에 있는 이분도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직접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던 분이 기특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을 때 때마침 댓글들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기특하다고 하지 말아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줘라.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아동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2등 시민 혹은 3등 시민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학교 교육자치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있었던 토론회인데요. 저도 있어요, 여기. 저도 갔다 왔는데 교육자치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자치가 30년이 됐으니 그걸 좀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한번 토론회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참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계속 학교 자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 자체의 궁극은 결국 학생 자체일 텐데 학생들을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어, 민식이법 놀이라고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안내장이 나갔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심해라, 장난치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른들의 시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시사인에 나온 자료라서 저도 인용을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갑툭 튀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는 아이들이 아니라 운전자이지 않을까, 차이지 않을까. 결국 어디에 어느 시점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사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굉장히 자랑하고 또 실제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왕이 뭐라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다. 왕의 시선이 아니라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이걸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큰 가치를 인정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카이브라는 거 누군가 기록하고 그거를 뭔가 말한다는 거, 표현한다는 건 누구의 시선에서 누구의 목소리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아동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빙의 주체가 뭔가 번듯하게 잘 만들어내는 어른들이 아니라 조금 서툴고 어설프더라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아카이브의 주체가 되어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아이들이 과연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뭐 제페토라든가 틱톡 같은 것도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전혀 다른 이 세계에서 살고 있죠, 우리랑. 네.
근데 아이들이 어쩌면은 물리적인 공간에 거주한다기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자주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아마 게더타운은 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최근 올해 들어서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게더타운이 근데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핫해졌는데 여기선 총회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새 뭐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도 하고 MZ세대보다 더 어린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 소통, 교류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또 그곳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네 넘어가고 결국 저는 마을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있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 마을에 실제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마을이 반드시 물리적 공간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마을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고 마을의 테두리, 그런 바운더리가 점점 더 허물어져야 하고 이렇게 되게 허용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아이들이 그 마을에 실제할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을 교육의 궁극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서원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아카이브의 주체로서 아카이브를 그 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서 계속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유튜브 동아리가 대표적인데요. 1기부터 5기까지 운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1기부터 5기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저희 발표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유튜브 동아리 1기는 작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2020학년도 3월달, 4월달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처음 덮치면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지역이 침체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서흥초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계시는 뭐 동산고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 연합하여서 거버넌스를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함께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자 한편으로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방에도 가서 직접 수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기관에 가서 같이 활동을 이렇게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아이들이 했던 캠페인의 참여 활동입니다. 각자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를 그려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기관을 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직접 다녀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을 직접 촬영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현수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했던 거를 이제 실제로 현수막으로 만들고 여기저기 이제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 네, 그런 결과물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직접 손세정제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저희 학교 건너편에 바로 현대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디자인했던 거를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제가 그 영상의 일부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이들이 찍은 거거든요. 아, 만드는 거야? 어머나. 이런 것도 만들어? 대신 주는 거야? 네, 이게 유튜브 동아리 1기가 했던 활동 영상 중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죄송해요. 네, 아이들이 직접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나중에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 영상은 제가 차후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한번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파일이 갑자기 날아가서 다시 켜도록 할게요. 네, 1기는 이렇게 그 코로나 처음 덮쳤을 때 그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이제 잘 지내보자. 그리고 우리 서로 응원해주자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같이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 영상이 어쨌든 지역에 큰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많이들 아실 텐데 서흥초등학교에 서흥 꿈세움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 이제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사실 아이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냥 목공실 가서 이제 목공 수업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이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마을 주민분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건 역시 유튜브 동아리 2기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공부하니까 경제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체계도 있다. 단순히 자본주의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유튜브 동아리 3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전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진 속의 이 공간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 밖에 있는 이제 마을에 있는 작은 갤러리인데요. 갤러리를 직접 배관해서 이제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연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영상도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고 여기 보시면 뒤에 아이들 뒤로 보이는 것들이 다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또 엄선해서 갤러리에서 직접 사진 작가로서 데뷔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것들을 직접 아카이빙해서 2가지 영상으로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의 시각에서 좀 이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자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네, 저도 이거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3기 활동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그렇게 사진전 전시회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한 팀은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3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 이 책이 시작이었어요. 이제 동구의 자랑 중 하나는 양진채 작가라는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송림초 뒤쪽이 이제 재개발되기 직전에 철거되기 직전에 그것들을 얼른 아카이빙 하려고 이런 사진, 포토 에세이북을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찾아가서 아 작가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송림 산책이라는 책도 이제 화도진 문화원과 서원초등학교가 협업해서 냈고 여기 보면 5친구들, 이 5명의 아이들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책은 같은 시기에 화도진 문화원이 송림초등학교와도 작업을 해서 나왔던 송림초등학교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도진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지금 동구에는 8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초등학교와도 협업을 하면서 이 동구 구석구석을 포토 에세이북으로 제작하고 만드는 중입니다. 포토 에세이북의 일부인데요. 아이들이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 아이들이 이제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의 간단한 감상들이 또 생각들이 이제 짧은 문장으로 남겨 있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데 아이들이 아카이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이제 선명한 활동이기도 했고요. 아이들 시선으로 또 아이들한테 익숙한 핸드폰 카메라로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렇게 감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쓰는 에세이로 편하게 정말 쓰는 에세이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학교 도서관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치를 해놨는데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이 책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럼 이게 결국 미술교과서의 아동 작품처럼 어떤 중요한 참고 자료, 예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마을을 누비고 마을을 탐색하고 마을 아카이빙하는 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에 잡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디지털 아카이빙해서 언제든 꺼내볼 수 있고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재가공하고 또 재창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유튜브 동아리 4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어졌어요. 올해 초 2월 달부터 버마, 이제 지금은 저도 미얀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당시까지 이제 저는 버마라고 부르면서 버마에 닥친 그 쿠데타 위기 가운데 시민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동아리 4기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다들 이제 시간이 계속 밀렸으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동아리 5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흥초등학교가 이번에 학교숲 공사도 했어요. 이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걸 공모해서 저희가 계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그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제 뒤편으로 저쪽 숲이 이제 거의 조성이 다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숲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화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 라스트 호프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제작한 영화, 이거는 유튜브 동아리 5기가 제작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생태계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 그림책도 이제 커밍 순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살짝 맛만 보여드리자면 6학년 교육과정에 이 마을 창작 그림책, 마을 생태계 그림책 프로젝트를 저희가 넣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다 종료를 했고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캔본은 아이들이 직접 그렸던 사파 원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스토리를 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사파를 짜가지고 현재 지금 편집 중에 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줄 예정이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연말에는 미림극장 혹은 마을 곳곳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열려고 지금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출판 기념회가 별거 없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직접 낭독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은 이제 거기서 사인회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창작 그림책 만드는 활동 그리고 차후에 이제 연계 활동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 혹은 이런 책을 아이들이 만든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그거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얻은 부분도 있는데 굳이 뭐 우리만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 비슷하지만 아이들의 감상 그게 담긴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그냥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누비고 또 느꼈던 그 마을의 작은 느낌들, 작은 감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창작 그림책이라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작업을 해서 이제 곧 출간이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보내달라고 하시면 다는 못 보내드리고 여유가 되는 대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흥초등학교의 사례는 일단 이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의 눈에 마을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시선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이제 사례를 공유해드렸고 어찌됐건 이 활동의 기저에는 이제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등한 시민으로 봐줘야 한다. 그들이 이 마을의 주체이다. 그들이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이 마을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서 이런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인천 별빛초등학교 교사 조영은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별빛초등학교에서 근무하기 전에 남동구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2019년에 남동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을연계 교육과정, 마을연계 교육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궁금해서 정확히 2019년 이 자리에서 로얄 호텔에서 제가 이런 사례 나눔을 선생님들처럼 앉아서 들었습니다. 3년 뒤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 이제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 1년차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가춤으로 시작했던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새마을초등학교 사례나 지금 방금 발표하셨던 서흥초나 아니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다음에 발표하시게 된 동산고등학교의 그 어마어마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2019년도에 그 사례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맡을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잘 들어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올해 저희 학교에서 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인천 별빛초등학교는요. 작년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9월 1일 코로나가 한참이던
9월 1일에 개교한 아기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교직원들을 보면 동서남북지원청에서 다 100% 지원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발령을 받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영종도에 사시는 선생님이 5분, 근데 그것도 이제 하늘 신도시에 이제 전입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일단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선생님들이 전혀 없으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보통 마을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중기님, 학부모님들의 지원을 많이 받으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신도시다 보니까 대부분 타지에서 생활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셔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역시 마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셨어요. 그리고 신설학교다 보니까 수업에 관련된 어떤 자원이나 교구나 이런 것들도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가 1년 동안 함께 빛나는 별빛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자충우돌 시행착오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운영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건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처음 시작했던 밑그림 그리기입니다. 일단 마을연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선택을 했던 방법은 일단 모델학교를 4년차 운영하셨던 새마을초등학교, 또 구월서초등학교, 또 여러 학교에다가 담당하시는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을 제가 조금 괴롭혀드렸던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을연계 교육이 도대체 뭐냐 여쭤봤을 때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일단 마을을 통합 교육이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면 되고, 또 마을에 관해서 알아야 되니까 마을에 관한 교육이고, 또 그 배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을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면서 용기를 주셨지만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마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을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교직원의 역량을 우선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발표하셨던 이제 이송장 새마을초등학교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마을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례에 관련된 연수를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만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간한 거버넌스에 같이 계신 분들과 지역 주민들, 지역 학교, 학부모님들을 모두 포함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연계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천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신 박광도 장학사님을 초빙해서 마을교육과정의 이해나 필요성, 그리고 마을교육과정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특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학교의 필수 운영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간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축하면 좋냐, 이제 선배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일단 미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애기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회가 활성이 되지 않고 겨우 조직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쉽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가 있기는 있었지만,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영종도라는 특성 때문에 지자체 반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마을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MOU를 맺고 싶어도 선뜻 거버넌스에 같이 함께 해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초반에 이 민간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영종도의 특성상 보통 친구들이 같은 유치원에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묶어서 일단 합이 좀 큰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과 중부 교육혁신과, 그다음 영동 일동 행정복지센터, 구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학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 저희가 첫 번째 협의회를 가졌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일단 민간학 거버넌스 협의회 1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이제 민이든 반이든 학이든 모두가 이제 마을 연계 교육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좀 하나로 엮기 위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얻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을 연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나 아니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담당 장학생님께 전달을 드렸더니 내년쯤에는 그런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선생님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영종도 사진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마을 연계 교육에 관련된 교내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영종도, 우리 학교가 있는 우리 마을인 영종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년별로 영종도 지역을 동서, 남북, 중앙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교수학습 자료를 모으기 위한 외부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계획서와 활동 나눔을 또 진행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뭐 도서관이나 또 영종도가 바닷가이기도 하지만 산도 있고 다양한 마을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직접 다니면서 수업 자료를 또 마을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을의 공방에서 직접 도예 체험을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또 여기 있는 마을 활동가랑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사학습 자료도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도예 체험도 하고 또 공방에서 목공 체험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가죽공예도 체험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자원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매월 교직원 다모임 또는 학년부 모임에서 이렇게 알게 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학년별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을 교육에 대한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제 마을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이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을 탐방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중부에서는 중부청에서 지원하는 중부 마을 구석구석 탐방이라는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 안에 있는 장소를 체험학교를 가면 중부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산도 다니고 우리 마을에 있는 바닷가 해수욕장, 한양의 해수욕장에 가서 해양 생태 교육도 했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늘정원이라는 곳인데 가을 저학년, 가을 문과 시간에 가을의 식물과 동물을 관찰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하여서 수업 시간에 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을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저 파란색 보이는 매트가 이제 바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탐방을 다녀왔으니까 우리 영종도라는 마을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신도시다 보니까 도시의 특성도 있지만 조금만 걸어나가면 그 촌락의 형태를 또 쉽게 볼 수가 있는 도시거든요. 장소거든요. 그리고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어떤 섬에서 보이는 특징도 있지만 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 도시로서의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마을을 도형을 수학 시간에 도형을 이용해서 마을을 표현해 보는데 단순히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등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통한 교육은 마을에 있는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저희가 또 동아시아 시민학교다 보니까 다국어 교육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섬 이외에 있는 곳에서 강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이제 영종도 안에서 일본어 선생님, 그다음 중국어 선생님, 그다음 낭독 수업을 위한 낭독 선생님, 그리고 협력 선생님, 기초 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협력 선생님 등을 다 마을의 이제 인적 자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저희 학교가 이제 신설학교다 보니까 운동장에 학교 안에 놀이터 시설이 구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1학년 초반에 보면 그런 놀이시설, 외부 놀이터에서 또 지켜야 되는 예절을 알고 놀이터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 때문에 3개의 아파트에 이제 흩어져가지고 시간을 달리하여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마을의 자원을, 물적 자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한 마을을 위한 교육도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새말초등학교 그레타 수업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생태기후 교육을 할 때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그 흰색 페트병,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만 모으는 그런 자료인데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유색 페트병도 들어있고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실과 또 학교 분리수거 장소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비닐째서 버리기, 안에 내용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기 이런 것부터 교육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분리수거를 집에서도 이제 실천할 수 있게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다음 1학년 입학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100일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을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다양한 분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덕분에 챌린지, 감사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겠는지 아이들이 선정한 소방서, 경찰서,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아이들의 메시지와 백일석을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설계라고 해서 베리어프리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마을에서 찾아보는 활동들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보도블록이 잘못 붙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이 하는 활동인데 화분을 마을 실천가를 소빙을 해서 직접 도자기를 붓고 거기에 화분을 식물을 심어서 우리 학교와 마을 입구를 아름답게 꾸며보는 게릴라 가든 행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을 또 이제 공유와 나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학부모 아카데미를 새말초등학교처럼 선진 마을학교에 어머니들을 보내드려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합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개설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을 통해서 먼저 뜨개의 이야기가 나와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뜨개 공예를 시작을 하였고요. 이 어머니들이 이제 뜨개별 가방이라는 학부모 동아리로 조직이 되셔가지고 현재 그 학교 앞에 있는 나무에 프리미팅 기부를 해주시기 위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부모 자치에서 처음 기획부터 준비 마무리까지 해주신 한마음 가족 공간 행사 요거까지 부모님들께서 초반에 학부모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같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례들은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초반에 제가 최악의 조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학교가 1년 동안 그래도 좀 교육과정이 안정화되고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렇게 마을연계 교육과정 모델 학교 운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가면 어렵지만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가는 길이라 생각해서 어렵게 느껴졌지만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함께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 발전하는 별빛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을을 잇는 학교, 동산고등학교의 현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참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 학교, 마을학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참고로 저희 학교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학교, 연계학교, 모델학교 중에서도 고등학교가 몇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는 어떻게 마을학교를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변화를 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거 약간 변화를 좀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죠. 주민, 학부모, 학생부 교육의 어떤 주체가 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죠. 이 문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활동 먼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차인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 2년이 1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2년 활동을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맞서서 저희 학교 마을 프로그램 중에 3D 프린터를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3D 프린터를 조립하고 설계하고 출력까지, 프로그램까지 한번 해봤죠. 아무래도 저희 학교 남학교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한번 시중에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해석이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자동차를 저희 학교 공터에다가 중고차를 구입해서 이거를 내부도 한번 뜯어보고, 본닛의 어떤 엔진의 구조도 한번 보고, 지금 여기 강의해 주신 분이 우리 인근 마을에 직접 그 정비를 하시는 1급 자동차 정비공 아저씨예요. 이게 어디에 교수님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이웃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탁승도 해보고 이 과정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자동차 해부학을 남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가장 마을학교 그 활동 사례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접 분해도 해보고, 지금 이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분해하고 뭐 이거를 그치지 않고 직접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고 지금 시험만 남았는데 지금 학기가 바쁘다 보니 약간 미뤄져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잠깐 저 잊어버릴까봐 죄송해요. 자동차는 누구의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소유주. 자동차 소유주는요. 여기 강의해 주신 분 강사분인데 그 정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기증 겸, 그러니까 명의는 그분이 된 거예요. 네. 그분이 하고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기증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예술 활동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러니까 미술학은 뭐 전공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학업에 바빠서 예술 활동,
취미로 하시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연주도 직접 이렇게 강사를 모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분이요, 저희 학교 동교 졸업생입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강사분들은 뭐 구분이 안 가겠지만 수강생들이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보면은 수강생들 보면 여기 어린 사람도 있고 꼭 이게 고등학생들만이 아니죠. 뒷부분에서 제가 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린 친구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예 활동, 750에 저도 이 활동을 통해서 750이라는 걸 확실하게 배웠죠. 그래서 가죽 공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용품, 천연용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자기 공예도 하고, 빠질 수 없는 목공구실도 하고, 직접 도마도 만들어보고, 바닥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만들어서 뭐 벤치나 이런 책장을 만들어서 기증도 하는 거죠, 마을에. 그다음에 바리스타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강사분은 저희 학교 선생님이세요. 저희 학교 선생님이 직접 바리스타 그 자격증을 따셔서 보면 저희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학생도 그 바리스타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수강생들 보면은 구분이 안 갈 겁니다. 누가 엄마고, 누가 교직원이고, 누가 학생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심신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직접 하고요. 빠질 수 없는 게 또 생태 환경이죠. 사실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옥상에 직접 도시 양봉을 하고 있어요. 그 벌통을 키우는데 아마 이 활동도 굉장한 호응, 제일 큰 호응과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결과물이 있다 보니까 꿀을 직접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옥상에서 과연 여긴 뭐 산도 없는데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꿀이 꽉 차게 되더라고요. 저마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직접 정원을 꾸민 거죠. 학교 옥상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넓고 거기 저희 학교 석양도 보이더라고요. 위험상으로 뭐 많이 막아놨긴 했는데 그래도 이 옥상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옥상 정원도 그래서 약간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끔 올라가면. 물론 저 옆에 벌통을 놨죠. 그래서 벌들이 누워서 옥상 정원에서 꿀도 따고, 그래서 벌들도 좋아하고 정원들 꽃돌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밀랍이 있습니다. 벌집이 천연 밀랍이라 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용품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례들이 참 이제 다른 학교보다 많이 중복될 거예요. 과연 동산군을 왜 마을 연계를 했을까? 2년 동안.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정말 입시를 코앞에 둔 정말 최전선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입시하기도 바쁜데 과연 언제 양봉도 하고 언제 자동차 뜯어보고 이런 예술 활동을 왜 하며, 그렇죠? 어차피 기존 활동에 다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했고요. 또 자치, 적응,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지도 활동에 다 있습니다. 사실 방과 후에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약간 질문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마을 학교 하면서 과연 이 학교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뭐 자치, 적응, 동아리, 마을 학교 이런 교육이 입시 교육을 포함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처음 질문이었어요. 재작년에 처음 내가 마을 학교 신청했을 때, 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뭐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의 해답을 한번 외쳐보세요. 왜 있을까요? 아마 너무 많거나, 그렇죠? 뭐 입시도 중요한 거고, 인성교육도 있고. 근데 선뜻 어떤 확실한 어떤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들이 왜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계고등학교에 이제 20여 년 가깝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승전 입시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자율학기제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너무나도 좋은 과정들을 거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딱 올라오면 결국에는 입시와 뗄래야 뗄 수 없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 활동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입시에 몰빵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입시를 위한 활동 너무 좋죠. 성공해야죠. 그리고 근데 한 20여 년 지켜보니 입시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입시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숲을 가꿔야 되는데 나무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숲들이 이제 막 이렇게 시들어가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찾고자. 그 큰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말활동을 하게 된 계기죠.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뭐 예술가도 직업인도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집도 가게도 어떤 뭐 교육청, 동부청, 뭐 구청도 학교도 어떤 이런 가게도 다 그냥 우리 삶 안에 토론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냥 사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인류 대학 나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입시 교육도 성공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이죠. 학교 교육, 즉 교육은 왜 이루어지는가에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았어요. 그냥 이 사회에서 건전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게 숲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거워요. 숲을 가꿔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그쵸? 교사가 아이의 교육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과연?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가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문 강사나 학생이 있으면 이제는 주체가 이제 학교 교사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그 특징이 강사가 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강사일 수도 있고 교직원이 학생이 되고 학부모가 학생이 되고 강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섞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프로그램 중에서 뭐 전문 강사분을 초빙해서 뭐 프로그램 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그냥 마을 이웃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재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중에서 평소에 어떤 취미를 넘어선 어떤 그 특기를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섞인 거죠.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게 가장 동산고등학교 마을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천을 했죠. 지난달입니다. 약간 앞에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결국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인데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김장을 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김장을 누가 했냐면 여기 보면 학생들도 있고 교직원들도 있고 그다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 뭐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참여해서 순식간 300곡이라는 어마어마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김장을 담가서 남은 거죠. 마을 밖으로 이제 다 포장을 해서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지만,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걸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뭐가 남는 거지? 실천해야죠. 마을 밖으로 나가야죠. 이웃을 만나봐야죠. 그래서, 청년복지관 찾아가서, 김치를 나누기도 하고, 그쵸. 그분들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주변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저희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 프로그램과 이런 김장김 씨나 이런 1년, 한 2년 동안에 함께한 학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학부모님이시지만 사실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교직원으로서 같이 호흡도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역할을 하신 학부모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고등학교 학부모 신현정입니다. 저는 이런 학부모하고 지금 엄청 떨리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동산고등학교 마을연계 학교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설명드렸듯이 자동차, 요가, 통기타, 도시 양봉, 목공 체험과 지역사회 이해, 바리스타, 배드민턴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다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저는 요가, 양봉, 목공, 그리고 우리 마을 탐방, 그리고 우드펜과 천연생활용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는 것이 놀라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활동 중에는 단연 도시 양봉 수업인데요. 도시 양봉은 학교 옥상에 마련된 양봉장에서 생태 환경 교육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벌통을 직접 열어보면서 벌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 벌들의 세계로부터 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밀랍을 이용해서요, 친환경 립밤 또는 초 등 다양한 용품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활동으로 인해서 아주 재미와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목공 수업도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이었는데요. 저희 말씀드렸듯이 목공에서 저희 도마, 책꽂이, 자탁 등 다양한 용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엄마들이 직접 다 함께 나무 벤치를 만들어서요. 저희 아이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학교에 기부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설치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너무 많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여러 수업을 통해 얻은 수업 결과물 외에도 또 얻은 것이 있다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친근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 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과 교사만의 공간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마을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학교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급변하는 교육 정책 등 새로운 정보도 손쉽게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침체된 이 상황에서 잠시 스트레스 잠시 잊을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은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부모 자치실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활동 공간과 시간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많은 홍보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더 많아져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착과 관심으로 활발한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떠셨다고 했는데 발표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그 학부모님이시지만 교육 파트너를 얻은 느낌이에요. 정말로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수강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이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든든한 어떤 파트너가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결국은 그래도 교직원들도 학생이 돼보고 엄마 아빠들도 학생이 돼보고 그것도 좋은데 결국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학교니까 그 마을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어떤 진학과 뭐 입시 성공단도 좋은데 아까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자동차 해부학이 있잖아요. 그분이 중졸입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 방송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그 진학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동차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과감하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딱 중졸이죠. 밑바닥부터 한 거죠. 그 자동차 정비를. 근데 그분이 월 매출 1억, 그러니까 1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과감하게 자동차를 또 기증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시고. 이런 아저씨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그 옆집에 있는 그냥 1급 자동차 정비소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신 저희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아까 봤던 3D 프린터, 혹은 뭐 전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에 능통하신 분이거든요. 물론 국어도 잘하시고. 근데 평소에 국어 입시 교육을 계속 하신 그런 모습도 좋지만 그분의 어떤 특기, 어떤 취미, 더 잘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여기 뭐 이중생활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중생활이 정말 그분은 누군가의 또 아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도자기 뭐 공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예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요, 정말 학교 인근에 있는 공방들이에요. 그 공방에서 작품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예술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인류대학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수익이 큰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삶.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집에서 보던 엄마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 엄마. 여기 엄마라고 해서 죄송해요. 학부모님이다. 아빠도 참여하셨었어요. 자동차 정비 같은 경우는 아빠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보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 나와 함께 같이 바리스타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이 마을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저희 학교는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2년차밖에 안 됐지만 그 숙제가 역시나 이 마을 교육이라는 게, 마을 학교라는 게 공감대가 절실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대부분은 약간 마을 교육하면 특히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합니다. 별개. 그래서 공감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교육과정 내에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뭐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뭔가 이게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사업이 벌려놨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교육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2년 짧은 2년이지만 정말 지속 가능하고 마을 학교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냥 당연한 교육이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필요 없으시죠? 이 마을 교육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마을에 있는 활동가분들도 같이 초대하셔야 되지만 먼저 학교에 관리자분들이 한번 저기 있는데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같이 하셨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을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셔서 같이 하셨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질문이세요. 설득은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사실 솔직히 약간 좀 반대가 있었어요.
이걸 뭐 하려고 하나 그래서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래전부터 여기 장인수 선생님 계시지만 그 외에 어떤 입시 교육 외에 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선생님들끼리 차근차근 조금씩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무슨 생태 교육도 했었고 어떤 용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에 그런 비슷한 활동들을 조금씩 동아리 형식으로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예산도 주시고 하니까 그간에 쌓은 누적을 이제 브리핑을 했죠. 짧게. 야, 마침 마을학교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80%의 동의를 얻고. 예. 그래서 사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그 교육의 뜻을 가졌던 분들이 맡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여기 새로생계학교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100% 찬성을 했었고요. 네, 저희 100%가 나왔어요. 투표를 했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학교가 신설교다 보니까 일단 자원이 학교에 전무한 상태였었고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들 삶과 연계된 교육을 하는 게 또 초등교육의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또 모이시기도 했고 또 일단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자원이 없으니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그럼 긍정적으로 오케이 해주셔서 네, 저희는 100% 네, 동의를 했고 네, 그리고 공산당 아닙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분들께서도 저희 학교 관리자분들께서는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요. 좀 분위기 자체도. 그래서 공모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제 올해 운영하는 면에서는 어쨌든 각 학년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학년부장 혼자 한 명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내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인책과 함께 네, 나눔 활동을 하면서 네, 그렇게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유인책이라고 하면 당근을 막 주신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인데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라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는 실업계든 인문계든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의 동의율과 100%의 동의를 얻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거에 대한 만족감은 어떻게 좀 더 극대화가 되셨는지 학부모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나 교사 입장에서나 좋으셨었는지. 저는 이제 아이가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부라는 게 우선인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학부모들도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솔직히 공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숨쉬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더 다른 것을 한번 불법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좀 더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다른 쪽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식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허락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희는 많이 찬성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90% 이상의 또 동의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뭐 한 7, 80% 됐는데 네. 아니 근데 90%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맨 처음부터 80% 90% 이렇게 동의 얻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예나 저희 같은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왜 진짜 이 애들 애들 자습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축성을 더 시키지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형원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맨 처음에는 누군가의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만 그렇게 하면은 주위에서 선생님들도 달리 보셔요. 달리
해보시고 이거 좋네, 괜찮네. 그리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출혈이 필요하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현직에 계실 때 그 역할 맨날 해도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장이 되시니까 그게 그 뭐죠?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거추장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눈물 울면 안 돼요.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나라도 저기 가야 되나 막 이런.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인류 역사상 되게 오래된 조직이 그 조직의 힘을 오래 지속 가능한 조직을 배우려면 교회 조직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의 그 힘은 그거 같아요. 저희가 늘 말하는 그 넛지 전략. 3명이 1명이 2명 만들고 2명이 3명 만드는 그게 전도의 힘 같은 거잖아요. 어떤 뭐 교리의 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한테 전파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전파하는 그 넛지 전략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맨땅 헤딩은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그 씨앗처럼 또 한 명 끌어들이는 다단계인가요?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그 자리에 모였고 오늘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되게 좋은 선생님들 많이 오셨을 것 같고 우리 조영원 선생님이 3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또 이렇게 사례를 발표하시는 자리가 된 것처럼 그런 나눔 자리가 내년에도 또 있고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지원단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